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만 원이고 왜 어떤 사람은 120만 원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이 달랐겠지, 보험료를 더 냈겠지.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득도 비슷했고 납입 기간도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달 50만 원 차이. 이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선택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씨와 최 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했고 같은 해에 퇴직했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성실히 냈고 노후 준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퇴직 직후 두 사람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금을 지금 받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뒤는 너무 먼 이야기야.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이 필요해.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당장 수입이 없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정해진 나이보다 5년 앞서 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은 70만 원. 이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 반면 최 씨는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5년을 버티면 평생 얼마가 달라질까? 최 씨는 연금 계산기를 찾아봤고 자료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5년 늦추면 연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그 증가분은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을 결국 초혜 씨는 연금 수령을 미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지출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혜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5년이 앞으로 20년, 30년을 바꾼다. 그 선택은 결국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달, 최 씨의 통장에는 120만 원이 찍혔습니다. 이 씨와의 차이는 매달 50만 원. 이건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생활의 차이였습니다. 처음엔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커졌습니다. 병원비가 나올 때, 물가가 오를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50만 원의 여유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 기대 수명이 짧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기연금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계산 없이 비교 없이 선택했을 때입니다. 연금에서 5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감액과 증액, 평생 지급액, 노후 안정성, 모든 기준이 이 5년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받는다는 말은 곧 평생 덜 받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알아봤어도 하지만 연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선택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연금은 선택의 문제이지 운의 문제가 아니다. 마무리, 같은 국민연금, 같은 제도. 하지만 선택한 시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씨와 초혜 씨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9,000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이 금액은 한 번 더 여행을 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이 되는 돈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도움이 필요한 가족, 예상보다 오래 사는 노후, 이 모든 상황에서 이 5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정답 아닌가요? 하지만 연금은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하나인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은 각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택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다른 자산이 있는지, 가족의 지원은 가능한지, 이 모든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질문들을 아예 하지 않은 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이라는 단어는 마치 서두르면 손해보는 선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기연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길래 귀찮아서 잘 모르겠어서 이런 이유로 선택한 조기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질문입니다. 이 선택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가? 금액이 얼마 줄어드는지, 얼마 늘어나는지,
몇 년을 더 받아야 손익이 맞는지 이 계산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 씨가 특별히 똑똑해서 다른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연금공단 자료를 보고 계산기를 눌러보고 지금 BS 5년 후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감각이 아니라 숫자로 이해했습니다. 16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실. 연금 제도는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정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결정한 연금 수령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언제나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보다 앞으로 선택을 앞둔 분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다면 지금이 가장 값싼 비용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와 초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웠나요? 지금의 안정이 더 중요했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여유가 더 중요했나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선택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하셔야 합니다. 시그브, 연금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연금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연금 하면 손해인가요? 다들 언제 받나요? 하지만 이 질문들에는 중요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인가? 연금은 남들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노후의 중심 수입원입니다. 다른 연금이 있는 사람, 부동산 수입이 있는 사람,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과 국민연금 하나에 노후가 달린 사람의 선택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제도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산기를 한 번도 눌러보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다. 복잡해 보여서, 귀찮아서, 어차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숫자를 외면한 선택은 나중에 숫자로 돌아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 선택을 조용히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22부. 연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퇴직 직후의 감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불안하고, 앞이 막막하고, 지금 당장의 현금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 감정이 가장 클 때 결정하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한 달을 버티기 위한 돈이 아니라 수십 년을 견디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이라는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에서 이 말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지급 시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받을 금액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미루는 결정이 아니라 설계에 가까운 결정입니다. 연금 선택은 생각보다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수정도 변경도 되돌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전의 이 시점은 사실상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느냐에 따라 노후의 그림은 달라집니다. 이 씨와 초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선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안정을 택하고 누군가는 앞으로의 여유를 택합니다. 그 선택은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의 방향을 바꿉니다. 연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태도가 연금 선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금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해 왔는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듣고 있다면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알고 한 쪽이 후회를 덜 남깁니다. 연금을 바라보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차피 정해진 돈이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선택으로 달라지는 돈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행동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전자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결정하고 후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산합니다. 연금 계산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급하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내일 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 계산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결정할 수 있을 때 계산하지 않으면 결정된 뒤에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더라고요. 하지만 연금에서 남들처럼이라는 기준은 가장 위험한 기준입니다. 남들의 건강 상태, 남들의 자산 구조, 남들의 가족 상황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공정한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정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고 경험담도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숫자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불리해지는 선택과 유리해지는 선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민연금은 평균값으로 설명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순간부터는 평균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어떤 의료비를 쓰게 될지, 얼마나 오래 혼자 생활할지, 이 질문들은 모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연금을 늦추는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상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보상은 미래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금은 바로 그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본능과 반대로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씨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가장 불안하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하나의 조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계산했다면 선택은 같았을 수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점입니다. 연금 제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 수령 방식, 감액과 증액의 기준, 이 요소들은 한 번 결정되면 평생 따라옵니다. 그래서 연금은 결정의 순간보다 그 이후가 훨씬 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연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다른 선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연금은 크게 인생을 뒤집는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금액은 생활의 기준을 조금씩 바꿉니다. 선택할 수 있는 병원, 조정할 수 있는 지출, 미뤄두었던 필요들, 이 모든 것이 연금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 선택의 이유를 잊어도 기준은 남습니다. 그 기준이 불안함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연금은 운이 아니라 기준의 결과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야. 하지만 연금은 나중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위기가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유가 있을 때 결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금 선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보를 한쪽만 듣고 계산은 하지 않고 결정은 서둘러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선택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지. 연금에 대해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공식도 세부 제도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정하기 전 한 번이라도 비교하고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가 선택의 질을 가릅니다.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과 연금 준비를 미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령을 미루는 것은 계획일 수 있지만 준비를 미루는 것은 방치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연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 자산, 가족관계, 앞으로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연금이라는 숫자 앞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 씨의 선택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그가 미래를 낙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미래를 과하게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 수도 있다. 병원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은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자신의 선택을 대입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늘 감각에 의존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은 한 번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은 매달 반복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생활의 기준, 지출의 한계, 이 모든 것이 그 한 번의 결정에서 계속해서 파생됩니다. 연금 이야기는 즐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노후, 질병,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제를 자주 미룹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연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알아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흐름에 맡기는 것. 이 역시 선택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선택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래를 당겨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의 여유를 남깁니다. 연금 선택은 그 사람이 어떤 속도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금 선택 이후에 남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의문.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보다 선택 이후의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볼까를 생각하지만 막상 결정의 순간이 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의외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52부. 불안은 계산을 밀어낸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선택의 무게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결정이 계산 이전에 이미 내려집니다. 그리고 계산은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갑자기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무 말 없이 그저 다른 사람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는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체감되는 순간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금 선택의 차이는 사소한 생활 장면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병원 진료를 미루는지 바로 받는지, 여행을 고민하는지 계획하는지,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노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연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금액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금액보다 방식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조금만 더 알아볼 걸. 이 생각은 연금액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연금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람들은 대개 확신보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결정을 끝냈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익숙함으로 바뀌고 그 익숙함은 평생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결정은 그 이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연금 선택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도 아쉬운 선택도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의 결과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그 선택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선택의 순간에 느끼지 못했던 무게는 시간이 대신 짊어집니다. 매달 반복되는 수령일, 변하지 않는 금액, 조정할 수 없는 구조, 이 모든 것이 선택의 무게를 조용히 상기시킵니다. 연금 선택 앞에서는 직업도, 학력도, 과거의 성취도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제도 안에서 각자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연금 신청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결정했고 또 누군가는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서로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연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결과를 숨기지 않습니다. 수익률로 포장하지도 않고 변명할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금은 선택의 결과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연금을 선택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란, 필요, 상황, 조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들은 점점 흐려집니다. 대신 남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입니다. 연금은 정해진 제도라는 이유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꽤 많은 제도입니다. 수령 시점, 방식, 조건. 이 여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연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흐름에 맡깁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다른 선택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남습니다. 연금 선택은 결국 혼자서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전문가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정의 무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비교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 과정이 결정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집니다. 연금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광고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다. 그저 숫자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지 않는 선택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연금은 노후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의 방향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연금을 가볍게 여긴 사람과 신중하게 여긴 사람의 노후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연금 선택의 순간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버튼을 누르고 확인하는 시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유난히 선택의 밀도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연금 선택이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난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곧 닥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선택은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의 불안을 줄이겠다는 메시지인지, 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겠다는 메시지인지, 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멀게 느낍니다. 하지만 연금의 세계에서는 5년, 10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수령을 미루기로 한 5년은 어느새 끝나 있고 받기 시작한 연금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다시 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직업도, 투자드, 생활 방식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반복 학습이 없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기준이 됩니다. 연금이 어려운 이유는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항상 더 많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연금 앞에서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거나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연금 선택에서 괜찮겠지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괜찮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도 괜찮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가정이 아니라 비교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 금액은 생활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방향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자유도를 결정합니다. 연금 선택 과정을 기록해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긴 사람은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록이 없는 선택은 의문을 남깁니다. 연금 제도는 숫자로 설명되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미루는 태도인지 직면하는 태도인지, 이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대충 결정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선택의 질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금 선택은 제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지금의 안정인지 미래의 여유인지 이 기준은 연금 이후의 모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평소 돈을 대하는 태도, 불안을 마주하는 방식, 미래를 상상하는 습관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그 사람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결정을 앞두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한 일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조건을 비교하고 가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선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정을 미루면 마음은 잠시 편해집니다.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뤄진 결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더 촉박한 순간에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연금 선택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추천해준 사람도 조언해준 사람도 결국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본인의 선택과 그 결과뿐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유난히 혼자처럼 느껴집니다. 연금을 늦추는 선택은 시간을 포기하고 돈을 얻는 결정이고 연금을 앞당기는 선택은 시간을 얻고 돈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이 교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은 늘 불안해집니다. 같은 50만 원이라도 그 의미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 금액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일은 생활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생활 패턴이 고정됩니다. 이 리듬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대부분 여유가 줄어든 순간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여유를 남기는 방향이 후회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말로 설명되는 제도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선택이었는지는 수십 년 후 생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금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결국 가장 크게 말합니다. 연금 선택은 과거의 일이 되어도 현재형으로 남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현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금은 과거의 결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연금 선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준비했는지가 보입니다. 대충 알아본 선택과 한 번이라도 계산해본 선택은 결과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도 차이를 만듭니다. 연금 수령을 앞두고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안이 갑자기 커졌을 때, 이때 기준이 없는 선택은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연금은 삶의 최고점을 올려주지는 않지만 최저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하한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노후의 체감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많을수록 좋다기보다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을 받는 돈으로만 보고 어떤 사람은 연금을 버팀목으로 봅니다. 이 시선의 차이는 선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버팀목으로 보는 사람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설계하려 합니다. 연금 선택에는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의 편안함과 미래의 여유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가져갈지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이 타협의 기준이 명확할수록 후회는 줄어듭니다. 같은 제도 안에 있지만 연금은 아주 개인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택이 그대로 나에게 맞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금은 복사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연금을 준비하는 태도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 미래를 대하는 시선, 위험을 받아들이는 정도. 이 태도가 연금 선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연금은 가족끼리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고민이 길수록 확신은 줄어들기 쉽습니다. 연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선택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불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선택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연금 선택의 옳고 그름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생활로 증명됩니다. 매달의 여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삶의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이 씨와 최 씨의 차이는 결국 운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같은 조건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연금은 누군가를 더 부유하게 만들기보다는 누군가를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알아본 사람, 한 번 더 비교해 본 사람,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감정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본 사람에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연금은 빠른 판단보다 신중한 선택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의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한번 정해진 연금의 구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숫자 속에는 그날의 결정, 그 순간의 기준, 그때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선택이 옳다고 정답을 말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택 앞에서 한 번쯤 멈춰 서게 만드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금은 언젠가 받게 될 돈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